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IT 업계의 코딩 붐에 대한 속사정과 그에 맞는 현실적 대응 전략 온라인 세미나의 진행과 마지막 세션을 맡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IT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바코딩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저의 소개와 저희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력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배운 지식으로 남을 이롭고 편리하게,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항상 큐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시바코딩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세션별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걸 알기에 시바코딩에 대해서는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바코딩이라고 지은 이유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시바코딩 욕 아니고요. 네, 발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바코딩은 보시는 것처럼 시바견과 코딩의 합성어입니다. 저희 집에서 3년째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시바견이고 이름은 망고입니다. 그래서 망고 코딩이라고 할지 시바 코딩이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바 코딩이 이목을 좀 더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바 코딩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바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도중에 코딩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보다 취업하는 과정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기존보다 많아지면서 독학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고 나서 저에게도 현실적인 멘토가 있어서 저를 알려주고 이끌어줬다면 좀 더 수월하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미 지나간 일 아쉬워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멘토가 되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바코딩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1대1 온라인 퍼스널 과외입니다.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등과 같은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SQLD와 같은 IT 자격증 반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게더타운은 화상회의 플랫폼에 메타버스 요소와 결합한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서 같은 장소에 마주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듯이 게더타운 가상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캐릭터끼리 같은 장소에서 마주했을 때 카메라와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대화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원격 기능도 가능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에 이어서 잔디라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 자료 등을 공유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 및 독학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을 24시간 텍스트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시바코딩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문의하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바 코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궁금한 사항은 옆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션별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맡으신 풀스택 개발자 남대영님과 풀스택 개발자 전진우님 차례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 세션에 발표한 비트플로우 공동대표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남대영입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코딩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IT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IT 서비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코딩을 배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코딩이란, 그리고 코딩을 배웠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 코딩과 사회성, 그리고 코딩의 재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딩이란 뭔지 아시나요? 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한테 일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럼 코딩을 할 줄 알게 되면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코딩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독학을 한 입장에서 그 글들을 읽어보면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또는 새로운 방법이나 고안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것일까요? 저는 전역 후 해커톤이라는 대회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해커톤은 무박 3일 동안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구현해내는 대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관점들을 발산해냈고 토론을 통해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이와 같이 코딩을 하며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이 텍스트 코딩보다 로봇 코딩, 스크래치 등을 이용해서 재밌게 코딩을 배우는 것은 또 다른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에 나와 있던 해결법과 나의 생각을 결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코딩은 이제 컴퓨터한테 일시키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코딩을 한다는 건 이와 같이 여러 문제들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고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그걸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 학생 때는 정답이 있는 문제만을 푸는데 코딩을 하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에는 무수히 많은 해결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고안해내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은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바 코딩은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서비스이니 시바 코딩에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바 코딩은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서비스이니 시바 코딩에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바 코딩은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서비스이니 시바 코딩에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바 코딩은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서비스이니 시바 코딩에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아이들끼리 고민하고 협력하여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코딩이 재밌어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너무 재밌는 일인데 제가 느낀 코딩의 재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과 몰입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코딩을 배우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할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면서 성취감과 성장을 느끼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혼자 만들 수 없죠. 코딩을 한다는 것은 재미있고 협력하는 재미를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모여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팀워크를 배울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딩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사교적인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면 정서적으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딩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코딩과 학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다음 발표자인 전진호 개발자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남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발표한 남대영 개발자와 함께 2인 창업팀을 운영 중인 전진우 개발자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소프트웨어 학부를 다니다가 현재 휴학 중입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기업에서 약 4개월간 개발자로 근무했고, 비트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번 연도에 설립했습니다. 비트플로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블로그 글을 자동 작성해주는 웹사이트인 페스트비를 기획 중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앞서 남대영 개발자가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아이들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수로 필요했던 분야들도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결합돼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떠오르는 많은 사업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IT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코딩을 가르쳐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IT 기술과 친숙해져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IT 관련 사업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더욱 파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IT 인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불리는 국내 IT 대기업들도 양질의 개발자들을 구인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죠. 여기서 네카라쿠베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과 같은 국내 IT 대기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쿠팡은 신입 개발자 초봉을 6천만 원으로 인상했고 5년차 이상 개발 경력직 채용에는 입사 보너스,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 5천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본인, 배우자, 자녀, 심지어 양가 부모님까지 실손보험을 복지로 내세웠습니다. 네로라는 국내 IT 대기업들이 개발자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코딩 교육에 힘을 싣는 것이겠지요. 당군 일에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배운다면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우면 대학교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 공학과 수업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정석 코스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과 수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1학년 입학 당시에 동기들도 프로그래밍이 생소하다 보니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C 언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수업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이 어려운 걸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지? 라고 의문점을 품기도 했지만 저는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수업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되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과에서 성적 1등을 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정도로 학과 수업에 완벽히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공학과는 프로그래밍을 미리 접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미리 프로그래밍을 접하거나 아니면 IT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들은 확실히 학교 수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우들은 뒤처지기 일쑤였습니다. 수업에 뒤처진 친구들이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우며 친숙해지고 익숙해진다면 대학교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우면 취업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만약 개발자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린 나이에 코딩을 배워놓는 것은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IT 업계는 학력보다는 실력을 보기로 유명합니다. 이 실력이라는 것은 보통 투자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면 다른 개발자 지망생들보다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더욱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나이에 개발을 시작한다면 더욱 빨리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갖추고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자 쪽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코딩은 취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IT 관련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획자, 영업사원 등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무한 기획자와 같이 4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획자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개발자가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일일이 하게 하는 등 엉망진창의 의사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결국에 그 사업은 적자로 끝마치게 되었죠. 이 같은 사례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프로그래밍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의 조기 코딩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프로그래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미래 인재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IT 업계 쪽으로 진학 혹은 취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코딩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독학으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우는 것이 흥미붙이기에도 좋았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옆에 질문을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위에 저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혼자서 코딩을 시작하기에 부담감이 느껴지신다면 C바 코딩에서 시작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C바 코딩은 1대1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정형화된 국비 지원, 부트캠프 학원들보다 개인의 실력 향상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학과 병행하면서 1대1 지도라는 시바 코딩의 이점을 활용하신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코딩 교육이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진로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코딩 교육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고 코딩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좀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채팅창에 예,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약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세션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돌아오셨나요? 다들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으신 백엔드 개발자 강채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강채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API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코딩이나 개발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개발자 지인을 통해 컴퓨터공학 전공을 추천받았고,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생겨 입학 후에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학 졸업 후 약 1년간의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iOS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배우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 시바 코딩 강사님을 통해 이제 iOS 앱 개발 대비 과정이라는 교육을 추천받을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앱 개발보다는 UI나 디자인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서버 개발이 이제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수료 후에 iOS 개발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백엔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단기간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발자의 삶을 총 3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회사에서의 개발자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개발자들은 야근이 많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야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개발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후에 근무 환경에서 야근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획자가 작성한 기획을 토대로 디자이너가 작업물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맡은 직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입사 후에 약 1개월 정도 OJT를 받았는데요. OJT는 사무직이나 타 직장인분들이 이제 입사 후에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무에 관련된 개발 과제를 받아 수행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자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관련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OJT를 받고 업무와 관련된 개발을 하면서 실무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개발이랑 완전히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 환경인데요. 먼저 아까 궁금하셨던 야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중소기업 중 이제 SI 업무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개발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까지도 야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보통 서비스 오픈이 임박했을 경우 이제 빨리 개발을 마쳐야 되니까 보통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취업 준비 시기에 알게 되었는데 보통 회사마다 주 1회 정도 실시하는 회사가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 코로나가 심했던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재택근무를 많이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유연근무제로 많이 변경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 중견 기업들도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는 타 직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래 앉아서 계속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개발 도중에 문제가 생겨도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문제를 찾아보면서 해결해야 하는 직업이라 끈기가 중요한 것 같고 본인이 개발이 즐겁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의 개발자의 삶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개발자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발자로 일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도 봤고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시를 하나 들면 컴퓨터를 해보신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 운영체제입니다. 예전에는 윈도우 XP, 윈도우 7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XP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윈도우 7이 출시되고 윈도우 7의 사용법을 공부하셨죠. 마찬가지로 윈도우 10이 출시되니 또 다시 윈도우 10의 사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배우는 걸 포기하게 되면 개발자로서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꾸준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단점들이 많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경력을 쌓는다면 연봉이 그만큼 오르는 직업도 되게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개발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로 개발자의 개인 시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은 퇴근 후에 주말에도 사이드 프로젝트나 코딩 테스트 외에 기술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개발자 커뮤니티나 지인들을 통해 팀으로 혹은 개인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기획하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 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개발자의 큰 장점이겠죠? 유명한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이동훈 개발자님께서 개발하셨던 코로나 맵이라는 앱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를 지도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유용한 앱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 개발자 채용은 신입,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회사가 코딩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 시간에는 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코딩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코딩에 흥미를 가지고 시바 코딩이 커리큘럼처럼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알고리즘 공부를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개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1년차도 되지 않은 주니어 개발자지만 최근에 취업을 하고 실무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참석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나 실무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했었기에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까 싶었습니다. 네, 웹이나 경험이 처음이라 제가 전달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개발자의 삶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채영 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개발자의 현실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또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어떠신가요? 다들 적극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채영님. 네, 그러면 약 15분간 휴식 시간 가지시고 세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돌아오셨나요? 다들 들어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세션을 맡은 시바코딩 강사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도 하고 강사도 맡고 정신이 없네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력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고 편리하게,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항상 큐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시와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새싹이라는 부트캠프 3기 수료생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를 맡아서 요소수 맵을 기획하고 팀원들과 제작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필요로 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와 대기업 개발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새싹 수료생 분들 중에 회사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저희 새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저희를 뵙고 싶다고 하시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그 사진의 가장 왼쪽이 저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낫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런 기사나 썸네일 한 번쯤 다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일까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비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비지원학원 그리고 코딩 부트캠프가 어떤 분에게 효율적인지와 서울에서의 취준생들의 시선의 분위기 그리고 실질적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정 국비학원이나 부트캠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전공자분 계실까요? 채팅으로. 네. 음, 계시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비전공자분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네, 국비학원이나 부트캠프도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자분들도 계시지만 20-30% 내외고요. 전공자분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핵심 멤버가 되거나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포지션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전공자분들도 이제 다른 전공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이제 제대로 포트폴리오가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국비지원학원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전체 과정을 개념 이해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보셨겠지만 정리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고 또 무료로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개념 이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겠다 하시면 국비지원이 개발자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트캠프는 단기간에 개발자를 준비할 때 유용하고요.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간이 국비에 비해서 좀 짧은 게 장점이고 또 좀 더 높은 연봉의 취업이 가능한 개발자 취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에 흥미가 있고 좀 더 높은 연봉의 회사를 목표로 한다면 부트캠프가 개발자 취업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져본다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럼 무료니까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부트캠프 모험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까 이제 강시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이트를 만드신 걸로 아는데 개발자 사윤님이 만드신 사이트입니다. 개발자 취준생들 사이에서 마치 교과서처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단점, 국비 지원의 단점입니다. 이게 PPT가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코딩 부트캠프에 비해서 교육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 해봤자 학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강사님들의 단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강사분이 채용이 되고 자연스럽게 교육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들의 모티베이션이 부족합니다. 공짜 수업인데 얼마나 열심히 들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열심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제대로 몰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이고 대부분 일단 공짜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생각 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같은 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느낄 수 있고 여러 부트캠프 참가자 커뮤니티를 통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분위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소수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고 저 또한 경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업계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취준 시절 카더라 통신으로 접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 저희 회사는 물론 주변 회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그 형식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배운 만큼 실무에서 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OJT 기간을 길게 가질 수밖에 없거나 단순 작업밖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국비 지원 학원 수료생들을 채용하는 것이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트캠프에 대한 단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 학원도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트캠프는 그와 다르게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진행하고 이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해서 혹은 잘하는 수강생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쪽이 아닌가 봐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용의 부담인데요.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하는 비용을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간 수강료로 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울 경기도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강생들은 근처에 비싼 방을 잡아야 하고 또 식사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커리어 전환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뭐 기존에 모아둔 돈이 있으시다거나 뭐 기회비용, 매몰비용 혹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게 되겠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대학생분들에게는 큰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로 노베이스로 오는 수강생이 적습니다. 부트캠프 광고를 보시다 보면 뭐 비전공자, 노베이스라고 해도 가능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뭐 코드 리뷰,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누구든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반은 먹고 반은 틀렸는데요. 실제로는 미비하고 지정해주는 팀원이나 친해진 분들과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이 주로 주어지는데 이 또한 이제 사전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기존에 있으신 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또 계속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팀을 이뤄서 이제 보통 버스를 탄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가게 되더라도 이제 응용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 실력 부족으로 이제 빠르게 퇴사하거나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랑 부트캠프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무료로 개념 이해 중심으로 가볍게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국비 지원이 맞으실 것 같고요. 물론 그걸 하시다가 좀 더 재미가 있으시고 맞다 싶으시면 부트캠프나 독학으로 보충을 하셔서 바로 취업 전선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방식을 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국비 대비 높은 연봉의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트캠프가 맞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둘 다 이제 기존의 일이나 알바 뭐 이런 것들과 병행하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독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태 실컷 부트캠프랑 국비 지원을 설명했는데 무슨 소리냐? 물론 저도 부트캠프를 수료를 했지만 그 전과 후에 독학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앞에 강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독학을 하면서 빠른 실력 향상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독학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나 유료 그런 인강들을 먼저 들으면서 개발 환경 세팅부터 기초 문법까지 익히신 후에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서 감도 익히시고 성취감을 얻으신 후에 개발 커뮤니티 같은 경우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말은 이렇게 국비 지원과 부트캠프 그리고 독학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시바코딩에 문의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누구보다 빠르고 효용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독학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막히시거나 어느 부분에 도움만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만 도움을 요청하셔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B 지원이랑 부트캠프, 독학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트캠프를 결정할 때도 고려를 많이 했었고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도 이런저런 장단점이 보였기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덜 어드리고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트캠프, 국비학원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은 본인에게 이제 시간과 돈만 날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강의를 통해 독학하시면서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저희 시바코딩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어떨까 싶고 또 기초부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저희가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그리고 구글, 인스타에 시바코딩이라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트 하단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어 꼭 새해 목표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바코딩 무료 웨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